이강민의 잡지사 2월 호 18번째 페이지.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곧장 하나만 더를 질러버리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약간 시청자 여러분도 약간 첫 번째 하나만 더가 나오면은 약간 콧방귀부터 좀 끼시고 첫 번째 하나만 더 나왔을 때 남은 영상 남은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20분이 더 남아 있더라. 또 저도 양치기 소년이구나.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예. 우리 동영상에 붙은 덧글을 이렇게 봤는데 예. 진짜 그런 의견이 많더군요. 예. 예. 그게 또 약간 최고의 예. 일분처럼 약간 하이라이트 하나만 더 뒤에 하나만 더가 뭐 절반하고 하나만 더냐 막 약간 이러면서 예,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또 재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 보시기 전에 코 한번 킁 풀고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냄새인데요. 선생님, 냄새도 좀 화학의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냄새가 아주 심하게 화학의 영역이죠. 이게 냄새가 정말 이제 심오한 게 뭐냐면 심오해요. 이게 진짜 조금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설명할까 아니면 좀 심오하게 설명해 볼까요? 그거 저한테 조금 심오하게 심오하게 설명해 보고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뭔가 과학의 연구 대상을 따질 때 크게 두 개로 뭔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어떤 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오하다. 예, 벌써부터 좀 심오하죠. 물리학과 화학의 차이인가?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둘 다 양쪽으로 잘 따지는데요. 예. 파동이라는 거는 뭔가 보통은 파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뭐가 있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보고 파동이 심하다 약하다 어떤 모양이냐를 따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소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소리는 공기가 어떻게 떨리느냐가 그 소리라는 거죠. 그죠? 네. 무슨 공기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뭐 공기가 축축한 공기가 있느냐, 마른 공기가 있느냐, 뭐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기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공기 자체를 보는 것일 뿐이지 그 공기가 떨리는 파동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막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을 텐데 누구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음악을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실에 있었던 그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잡아서 들려줄 정도의 초고품질 그런 음악을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카리나가 노래 부르는 그걸 완벽하게 전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을 딱 집에 들어가서 재생을 했는데 나는 소리가 공기의 떨림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아무리 틀어도 카리나가 노래를 불렀던 그 녹음실의 공기는 한 톨도 내 방에 안 왔다. 이게 무슨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금치산자죠. 예, 그 공기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동은 그 공기는 뭐 그냥 이따 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말하자면 약간 무형문화재 같은 거죠, 그죠? 그거를 보는 게 약간 파동을 보는 것입니다. 네네. 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입자를 본다라는 거는 그 실제로 덩어리져 있는 그 알갱이 혹은 그것들이 이제 모임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뭔가를 먹는다 이런 건 이제 입자와 관련된 문제인 게 많죠. 실제로 그걸 먹어줘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물이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게 통신이나 디지털 신호로 전달하기가 쉽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소리 같은 것처럼 소리는 우리가 라디오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튜디오 속의 공기를 집집마다 보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공기가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정보만 마이크로 잘 바꿔가지고 그거를 전파 형태로 쏘아주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의 있는 집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떨리게만 하면 소리가 싹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실물과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로 뭐 가끔가다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그럴 때 많은데 누가 뭔가를 먹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여러분도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 뭐 카메라 앞에 갖다 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요즘 영상에 보시면 소용없잖아요. 소용없지.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림의 떡이죠. 내 입에 뭐가 들어오는지 조금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입자, 이런 거는 실물이 가야 되는 계통의 그런 것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감각 중에 시각이나 청각은 주로 이런 파동 형태의 것들이 많거든요. 청각은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소리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렸고 빛도 마찬가지 형태로 다른 쪽에서 같은 파장에 같은 주파수에 빛을 보내주면 같게 느껴지거든요. 느끼기에.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여준다. 우리 뭐 카메라로 지금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 여러분 화면에서 우리의 얼굴이 지금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
영상을 모습을 전달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연구도 많이 했고 그거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개발했고 그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도구도 많이 나와 있는데 냄새라는 거는 냄새는 이 입자의 문제거든요. 냄새는 실물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구하기도 어렵고 뭔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도구를 개발한다거나 여러분들께 뭐 전달해 드리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냄새라는 요 영역입니다. 냄새라는 거는 그 냄새를 가진 물질 그 자체가 코에 닿아가지고 코 속에 있는 후각세포를 어떻게 건드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냄새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물질 내지는 그 물질과 최대한 비슷하게 코 속에 후각세포를 건드려줄 수 있는 뭔가를 보내줘야 돼요. 실제로.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후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어렵고 도구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 물질 자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물질이 있으면 냄새도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가 막힌 질 매우 좋은 질문이죠. 이런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이 이제 화학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것이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려요. 진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이게 약간 조금 기괴하기도 한데 미래 사회가 되면 코 속의 후각세포를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해야지만 그 냄새를 느끼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코 속에다가 약간 전극 같은 어떤 특수한 기기 같은 걸 코에다 이렇게 꽂아 놓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실물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후각세포를 정확하게 실물이 전달될 때처럼 이렇게 막 찍어주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주로 아마도 전기로 좀 지지겠죠. 그런 식으로 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 냄새까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튜디오에 있는 냄새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냄새를 분석해본 결과 후각세포 17번 후각세포 33번 후각세포 82번을 약 7.5, 9.3, 8.2의 강도로 좀 자극을 해주면 이 냄새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전송을 해주면 그 컴퓨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코에다 꽂아놓은 기계가 이거 노즈폰을 여기 코에 꽂으면 정확하게 고신경세포만 이렇게 딱 지져주면 냄새도 그대로 전달된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꿈을 꾸고 있기도 한데 후각세포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꿈일 뿐인데 언젠가는 미래에도 기술이 발달되면 이 후각이라는 영역도 이런 식으로 파동의 입자의 영역이 아니라 파동의 영역으로 전달되는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해주신 정말 좋은 질문. 냄새도 형태가 있나요? 냄새도 형태가 있나요? 이거 뭐 사랑도 번역이 되나요? 이후에 진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구인 것 같은데요. 냄새도 형태가 있나요? 입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절묘한 진짜 좋은 질문. 진짜 절묘하고 좋은 질문인데 이게 냄새는 형태가 없는 거지라고 얘기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냄새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건데 아까 냄새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냄새를 갖고 있는 물질이 코에 있는 후각세포를 자극할 때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 후각세포가 어떨 때 자극을 받느냐. 후각세포에 있는 특별한 단백질이 냄새 물질하고 달라붙을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단백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특정한 물질이 달라붙으면 하필 이 물질이 달라붙었네 라고 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게 신경으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이런 냄새가 들어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물질하거나 아무 단백질하거나 다 달라붙으면 아무 때나 아무 냄새나 다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평범한 산소가 들어왔다가 가는데도 막 단백질에 산소가 철철철 달라붙으면서 이거 무슨 냄새야? 꽃 냄새인가?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건 무슨 썩는 냄새인가? 혼란은 냄새를 그렇겠다. 감지한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아무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특별히 그 냄새의 원인이 되는 고물질이 들어왔을 때만 단백질이 딱 달라붙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단백질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 물질하고만 달라붙느냐에서 가장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아는데 완벽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낸 게 뭐냐면 일단 그 물질을 크게 확대해 봤을 때 물질을 확대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주기율표 시간에 많이 했던 그 원자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양으로 돼 있겠죠. 한 100만 배 정도로 확대해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원자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원자들이 붙어 있는 그 모양을 일단 먼저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자가 세모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일단 들어와야지 내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단백질의 냄새 원인이 되는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입구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사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원자가 4개씩 붙어 있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이루고 있으면 그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죠? 애기들 이제 블럭 구멍에 맞추기 게임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못 들어오겠죠. 뭐 어떻게 약간 좀 결혼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나요? 왜 갑자기? 아기들 그 장난감 되게 어린 아기들이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직진해 주세요. 네네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날라오다가 모양이 맞아야지만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단백질이 딱 붙고 모양이 안 맞는 물질이면 일단 튕겨 나가거든요. 일단 거기에 붙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양이 맞는 물질만 특정한 단백질에 다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내 코 속에 들어와가지고 단백질에 붙었다라는 반응 때문에 전기가 일어나니까 이 냄새가 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추가로 몇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들이 갖고 있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원자들이 일단 모양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항상 이걸 강조했어요. 원자와 관련돼서 뭔가 성질을 나타내는 건 원자에 들어있는 이것 때문이다. 전자의 활동성. 전자도 당연히 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예. 전자도 내가 원하는 그 물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있는 그 위치대로 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때 달라붙는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딱 세팅이 돼 있겠죠. 그때 이제 맞아들면서 이제 전기가 딱 발생하면 그 냄새를 느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냄새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 물질하고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실제로 이런 일은 없지만 금 냄새를 사람이 맡을 수 있다고 칩시다. 금은 화학판을 거의 안 일으키기 때문에 금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금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금 냄새 맡으면 기분 좀 좋겠죠. 그죠? 근데 금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금 냄새를 내는 향수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사람의 그 금 냄새를 내는 그 물질하고 단백질이 어떤 모양을 이루면서 딱 달라붙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금이 전혀 안 들어있지만 모양만 금냄새 물질하고 똑같이 꾸며가지고 사람한테 싹 뿌려주면 이거 금냄새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연금술이 안 되는데 이게 되네. 실제로 냄새만 다 감각만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실제로 내 눈앞에 카리나 선생님 데려다 놓을 수는 없지만 카리나의 그 영상을 크게 찍어가지고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냄새를 개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의외로 그러니까 냄새를 만든다는 게 좀 약간 복잡한 모양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의외로 되게 허망할 정도로 간단한 것도 아주 강한 냄새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계란 썩는 냄새라고 하는 거 있죠. 지독하고 좀 싫은 냄새. 황. 기억하시네요. 유황. 근데 그게 이제 황화수소라는 물질이거든요. 교과서 그때도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황화수소를 찾아보면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계란 썩을 때 황화수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황화수소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황화수소라는 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계란이 썩는 현상을 훨씬 더 많이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그 화학식이 H2S로 쓰거든요. H2S로 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황화수소의 황하고 뭐가 원자가 또 더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H요. H가 뭐죠? 수소. H2S니까 황하고 수소 2개하고가 붙어 있는 게 황화수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H2 뭐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H2O 물. H2O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감 좋으신 분들은 벌써 지금 주기율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산소 밑에 황이 있죠. 그래서 같은 세로줄이다. 같은 세로줄이 비슷한 있어요. 성질인 건데. 그래서 산소하고 H 2개가 수소 2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고 또 황도 수소 2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 산소하고 수소 2개가 붙어 있을 때 2개가 약간 V자 모양을 이루면서 V자의 꼭지점 쪽에 산소가 오고 양쪽 끝에 수소 2개가 오는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황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율표의 세로줄에 같이 있는 2개죠, 그죠? 황도 중간에 황이 있고 V자 모양의 꼭지점에 황이 있고 V자의 양쪽에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황이 단순한 물질이에요. 뭐 물하고 황화수소가 단순한 물질입니다. 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은 냄새가 별로 안 나잖아요. 안 나죠. 물 냄새라는 게 뭐 특이하게 맡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물에 섞여 있는 다른 냄새를 맡는 거에 가깝고 보통 이제 물을 냄새 맡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황과
산소 원자의 산소의 차이.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인데 네. 그 차이가 얼마나 미세하냐라고 하면 예. 물 같은 경우에는 그 V자 모양으로 산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수소 원자가 V자 모양으로 붙어 있을 때 그 V가 이루는 각도가 100도가 조금 넘습니다. 아, 각도를 104.5도 정도 돼요. 예. 근데 황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각도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더 V자 모양이 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죠. 92.1도 정도 됩니다. 대충 뭐 이런 거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대충 한 황화수소는 90도, 물은 한 100도 뭐 이 정도로 대충 외웁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도 차이 정도 나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콧구멍 인식을 하는 코에 있는 후각세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지. 104도짜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모양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 근데 92도로 돼 있는 게 있으면 모양이 맞아가지고 쏙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좀 찾아보면 예를 들면 황하고 산소의 원자의 성질 차이가 그거 말고 딴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냄새를 인식하는 기본 원리에 따라서 제일 간단한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 정도 차이를 감지를 해가지고 아무 냄새를 못 느끼는 그냥 물의 냄새하고 엄청나게 사람이 싫어하는 냄새인 이 황화수소의 냄새 차이가 그 10도 각도의 차이에서 일단 먼저 잘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네. 정말 심오한 세계군요. 예. 하나만 입맛 다시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해보면 하나만. 해보시죠. 하나만. 예. 이런 것 중에 예. 그러니까 일단 좀 간단한 이거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암모니아도 냄새 많이 나는 거잖아요. 암모니아. 세상에 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간단한 물질 중에서 냄새가 되게 강하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강한 냄새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대체로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겠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NH3입니다. NH3. 예.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삼각 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삼각 뿔 모양으로. 그래서 또 톡 튀어나온 꼭지점에 질소가 있고 산발이처럼 세 개의 발이 늘어뜨려져 있는 형태로 수소 세 개가 각각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신기하다. 질소가 약간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피라미드? 네, 약간 피라미드는 이제 밑바닥이 네모 모양이죠, 그죠? 밑바닥이 세모 모양으로, 다리가 산발이 모양. 삼각대 비슷하게. 근데 삼각대고 튀어나온 부분이 질소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코에서 그 후각세포가 모양을 감지해서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어린애들이 이렇게 블록 모양 맞추듯이 그런 단순한 모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입체적인 복합적인 모양도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평면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삼각 뿔 모양의 그런 게 딱 들어와가지고 딱 꽂히면 암모니아 냄새 이러면서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진짜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진짜 이런 건 진짜 너무 이런 게 진짜 화학의 재미가 있는데 정말 이제 신기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모양이 똑같다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만 안 똑같은 걸로 어떤 게 있냐면 거울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왼손 모양하고 오른손 모양은 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마주대면 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예시로 신발 같은 경우에 신발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하고 똑같이 생겼잖아라고 무심코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신발 쇼핑하려고 검색해 보면 신발 한쪽 옆면만 보통 한쪽만 보여주죠. 왼발 오른발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야지 정확하니까라고 하는 곳 별로 없죠. 왼발 오른발 중에 한쪽만 보면 모양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양이 대체로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 똑같지 않나? 그런데 완전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왼쪽 신발에 오른쪽 발 넣으면 안 들어가죠. 그건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방향이.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방향이 서로 거울 대칭으로 반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모양하고 오른손 모양하고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왼손에 들어갈 장갑을 오른손에 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서 뒤집어도 그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손하고 오른손을 포개지지도 않잖아요. 안 되죠. 맞붙어지지만.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거울 대칭 형태로 살짝 뒤집어져 있는 거, 방향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리저리 회전시킨다고 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회전시킨다고 해도 이렇게 거울 대칭인 그런 거는 거울 대칭인 것 중에서도 회전시키면 모양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람 몸에서 보이는 거나 이런 대체로 우리가 거울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대칭이 나오면 뭔가 거의 같아 보이는데
겹쳐지지는 않고 똑같이 되지는 않은 예.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죠. 예, 예, 그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네. 아주 미세한 원자의 세계에서도 원자들이 붙어 있는 모양이 거울 대칭을 이루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칼코마니처럼 그런 것처럼 어. 리모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리모넨이라는 물질. 예. 리모넨은 왠지 어디서 추출할 것 같습니까? 과일에서 추출합니다. 어느 과일에서 추출할까요? 라임. 리모넨. 레몬. 예. 레몬에서 추출해서 리모넨입니다. 예. 예. 리모넨에는 R형 리모넨이 있고 S형 리모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둘 다 이름이 리모넨이에요. 왜냐하면 대충 보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100만 배 확대해서 원자들이 붙어 있는 원자가 무슨 뭐 산소, 수소, 탄소 뭐 이런 게 보자. 대충 한 10몇 개 정도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예. 그렇게 복잡한 물질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100만 배 정도 확대해서 보면 모양이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겼냐면 예. 리모넨의 모양이 예. 리모넨이 평면 형태로 원자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예.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돼 있는데 예. 손을 약간 이렇게 손바닥을 약간 이렇게 손 끝 부분을 약간 위로 들었다라고 쳤을 때 네. 손가락 부분을 위로 약간 들었어요. 예. 요 모양대로 그 리모넨이라는 물질이 원자랑 붙어 있는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른손 쪽에 좀 도톰한 모양으로 원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예. 왼손 쪽의 모양대로 도톰한 원자가 붙어 있는 모양 두 가지 형태의 리모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처럼 말씀드린 건데 예. 그냥 뭐 이게 생각하기 귀찮으시면 오른손 모양의 리모넨이 있고 왼손 모양의 리모넨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정도로 하시죠. 예, 탄소, 수소, 그다음에 산소 이런 게 달라붙어 가지고 대충 손바닥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손바닥하고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손바닥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치면 저건 이제 평면도라서 약간 조금 그렇죠. 평면도라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평면도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손바닥 모양으로 돼 있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오른손 모양을 닮은 게 있고 왼손 모양을 닮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손 모양을 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오면 후각세포 중에 우리가 아는 그 레몬 냄새를 느끼게 하는 고후각세포에 들어가가지고 달라붙습니다. 예. 그런데 왼손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레몬에는 거의 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뭐 산소하고 이런 원자 재료를 구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 개가 랜덤하게 둘 다 막 생깁니다. 그럼 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달라붙는지 그걸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하겠어요. 대충 하면 대충 둘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오른쪽 신발하고 왼쪽 신발이 한 1000개씩 10,000개씩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이 리모넨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사람의 코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왼쪽 게 들어가면 오른쪽 모양을 닮으면 레몬 냄새, 왼쪽 거 모양을 맡으면 약간 솔잎향기 비슷한 냄새가 아예 다른 냄새가 난다고? 사람의 코의 후각이라는 거는 그 냄새를 모양으로 표현한다면 그 정도 차이도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몸에 이거 너무 심각하고 재밌는 이야기야. 이 사람의 몸에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 미묘한 거울 대칭 차이를 구분하는 게 사람 몸속에 되게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리모넨이 레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레몬 냄새를 맡으면 약간 솔잎향도 나는 건가?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다 얘기인가요? 구분해 버린다니까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솔잎을 잘 안에 분해를 해보면 이 리모넨 중에 왼손 모양을 닮은 거 S형 리모넨이라는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솔잎 속에는. 신기하네. 그걸 만든다고 해서 레몬 향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니죠. 그 후각세포로는 그 솔잎에서 나온 거는 완전 비슷하게 생겼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신발 모양이잖아. 근데 그건 왼발에 신는 거잖아. 이러면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후각세포의 그 앞에 있는 입구의 모양이. 그거는 단순히 모양만 이렇게 어떻게 해놨다고 해갖고 잘 뒤집어서 통과할 거 아니에요. 평면대로만 한다면. 그죠? 근데 그 입체적인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묘한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희한하게도 이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울 대칭을 따지는 것들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이게 약간 생물계와 화학계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 대충 이 정도는 풀렸지라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심하게 따질까? 그러네. 그게 뭔가 생존에 유리한가 보다. 아닌가? 엄청나게 감이 좋으시네요. 아니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몸에 있는 성분 중에 주요 재료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미노산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왼손을 닮은 모양하고 오른손을 닮은 모양이 있거든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왼손 닮은 모양밖에 없습니다.
사람 몸에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아, 예.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 하잘것없는 미생물들도 미생물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게 생겼습니까? 예. 근데 그 몸을 이루는 단백질도 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 몸은 뭐 머리카락 단백질, 뭐 무슨 쌀가죽 단백질 다 사람에게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단백질이 있고 뭐 이상한 생물 뭐 해볼까요? 아무 생물이나 대시죠. 사람하고 달라 보이는 거. 사람하고 달라 보이는 거? 천갑산. 천상갑. 천상갑이죠. 예, 천상갑. 천갑살이. 천상갑. 예. 천상갑 같은 경우는 천상갑의 그 껍데기를 이루는 딱딱한 뭐 그런 물질에 필요한 단백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사람하고 다른 단백질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 생활 방식도 완전 다 다르잖아요. 천상갑뿐만 아니라 무슨 뭐 버섯 이런 것도 곰팡이 이런 것도 다르겠죠. 거기 있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보면 네. 그 단백질의 재료가 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방향만은 전부 다 왼손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해도 대충 될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라고.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라는 건데 보통 생물들이 주변에 있는 딴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들이 많고 주변에 있는 딴 생물들을 자기가 살기 위한 재료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왼손을 닮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생물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놈이 살아가기에 유리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쪽으로 통일된 놈들끼리 우글우글 살고 있어야지 살아남기에 더 좋은 거예요. 예. 서로 야 난 세상을 떠난다 안녕 했을 때 자 그럼 네가 세상을 떠난 네 몸은 나이가 자라기 위한 비료로 사용할게. 예. 이런 식으로 잘 주고받을 수 있어야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 옛날에 오른손을 닮은 아미노산을 활용하는 그런 동물들도 세상에 그런 식물들도 그런 생물들도 세상에 꽤 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다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런 건 어차피 숫자가 없어가지고 주류가 왼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더 희한한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이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생물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왼쪽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왼쪽이 된 거다. 뭐 그건 뭐 소설이죠. 그런 거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생물학의 아주 심오한 신비이기도 한데 사람의 코의 후각 세포가 그런 정도 차이도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큰 그리고 냄새의 차이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하나만 이거 넘어가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짧게 할게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네. 윤허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냄새의 어떤 형체가 있느냐 모양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물질을 확대해 봤을 때 그 원자들이 이루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는 그렇게 치면 뭐 형체가 없는 게 어딨냐. 세상에 뭐 물도 다 형체가 있고 다 확대해 보면 다 원자로 돼 있으면 다 형체가 있는 거지. 그거 좀 약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냄새를 좀 더 본격 형체를 따지는 그런 방식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 방식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이건 형체를 본다기보다는 색깔을 봅니다. 색깔을. 우리가 그때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기본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 헬륨 이야기하면서 태양의 색깔을 분석해 봤더니 지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색깔이 있어가지고 태양에는 지구에는 별로 없는 물질이 많구나. 그게 뭘까? 태양의 물질 헬륨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 주기율표하면서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색깔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 물체가 이루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로스코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광 분석, 분광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체의 어떤 성분을 분석할 때 냄새가 어떤 냄새를 이루는 물질들이 있는지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색깔을 보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흔히 업계에서는 UV 비스라고 합니다. UV 왜 이런 속어 같은 말을 많이 쓸까요? 뭐라고요? UV는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니까 자외선이라는 뜻이고요. 비스는 이제 visible light,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색깔이라는 뜻이죠. 근데 흔히 그걸 그냥 UV 비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업계에서. 뭐 어디 상품명으로 약자로 쓰던 게 그냥 널리 유통돼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인데 그 색깔로 볼 때 어떤 물질이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를 정밀하게 나누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가 안 돼. 이거 다 그냥 투명한 색깔이지 무슨 차이가 있냐. 완벽하게 투명해 보이지만 요런 주파수를 가진 아주 작은 색깔 종류 하나만은
약간 투명하지 않고 조금 그 색깔 끼가 난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질 성분이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냄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거 찾아냅니다.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 그런 분석 기기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런 분석 기기들을 화학 실험을 할 때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냄새 맡는 거를 대용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야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가 암모니아 만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냐? 킁킁 냄새 맡아보니까 암모니아 냄새 나는데요? 야, 실험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할 때 예. 냄새 맡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UV 비스 같은 기기에다 꽂아가지고 색깔. 우리가 원하는 그 색깔이 보통 그 색깔을 구성하는 주파수별로 예.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것도 신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대학교에 들어가면 막 당연한 듯이 말해보고 이거 별로 신기한 것처럼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것부터가 신기한 것 같아요. 색깔이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건데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그래프에 어디가 튀어나왔는지 어디가 들어왔는지 하는 그 정도가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내가 원하는 물질의 색깔이 지금 미세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 기기를 통해서 물질의 색깔을 보는 방법으로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냄새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파동과 입자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신기하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목적지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하면 한 아산 정도 왔더니 이거 뭐 좀 더 하시죠. 그래도 조금만 하나만 더 해주시죠. 일단 저기 내용은 너무 흥미롭다는 피드백이 들어오고 하나만 더 해주시죠. 일단 두 편으로 나눠보자는 일단 일단 하나만 더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뭐 해볼까요 일단 오늘? 뭐든지 질문 우리 준비된 것 중에 하나라도 하고 싶은. 아니 너무 지금 원고가 되게 망망대해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 재밌긴 하나만 재밌는데. 해주시죠. 하나만. 그거. 네. 우리 이제 냄새 잘 맡는 사람을 넌 개코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코다. 예. 근데 개 이상의 어떤 후각 최강 동물이 있을까 이런 거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첫 번째 질문하고 바로 지금 부산으로 바로 부산으로 비행기 탔습니다. 순간 이동하는군요. 네. 개가 냄새를 잘 맡죠. 그리고 개보다 냄새 더 잘 맡는 동물도 있습니다. 있겠지. 예를 들면 뭐 곰 같은 거. 개보다 냄새를 잘 맡는 종류가 꽤 많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이 맞다. 그때 꿀 냄새 맡는다고 그렇죠. 지리산에서 그때. 네네. 제일 잘 맡는 동물이 뭘까요? 이 동물은 딱 봐도 냄새 잘 맡긴. 그 냄새는 그 동물이겠다. 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답을 말해주면 말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한번 상상이 나요. 좀 유명한 동물인 거죠? 유명하죠. 아무렴요. 뭐 천상갑 이런 거 아닙니다. 딱 보면 그래 냄새면 그 동물이겠다. 말씀드리는 순간 딱 아실 수 있어요. 돼지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돼지를 떠올리신 방향 좋았어요. 그 방향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세요. 코. 코끼리. 코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 자체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후각 세포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자체부터 일단 풍부하죠. 근데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 아닌가요? 코가 손이지만 손이 일단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각 세포가 코 좀 안쪽에 있습니다. 코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긴 통 끝 쪽에 있다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코가 좀 안쪽에 있거든요. 코끼리 자체는 코가 앞으로 길게 뻗어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후각세포가 있을 공간도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후각세포의 양 자체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뭐가 있냐면 아까 후각세포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이 어떤 물질과 붙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을 인식을 하는 게 서로 다른 냄새를 느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단백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수록 다양한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네네네.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하고 붙을 수 있는 단백질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이 동물은 암모니아 냄새밖에 못 맡고 살겠죠. 그러네. 어떠한 냄새도 못 느끼고 암모니아 냄새가 세냐 약하냐 이것만 느끼고 살겠죠. 비참한 인생인 것 같은데. 저주받은 동물이네. 하여튼 그렇겠죠. 그죠? 온갖 냄새를 다양하게 많이 느끼려면 다양한 물질과 붙을 수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질이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해내면 이 물질이 이 동물이 얼마나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랭킹을 매길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이 얼마나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전자를 검사를 하면, 그러니까 DNA를 검사를 하면 DNA가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DNA가 똑같으면 똑같은 동물이 생겨나는 이유거든요. 똑같은 단백질이 생겨나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도 똑같은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냄새와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몇 종류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추정을 해내면 DNA 분석으로 이 동물이 얼마나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게 보면 한 400가지 정도에서 많게 보면 한 1000가지 정도까지 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종류라고 봐도 되나요? 종류와 거의 비슷한 수치죠. 뭐 실제로는 좀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DNA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막상 단백질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는 할 텐데 뭐, 얼추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00에서 1000까지. 400에서 1000까지 봅니다. 사람. 개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000 정도까지 봐요. 800 차이 없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의 가지수로는. 개는 냄새의 가지수뿐만 아니라 그 민감성, 후각 세포의 숫자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을 더 앞서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맞고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가지수는 좋은 지적해 주세요. 가지수는 개하고 사람하고 뭐 100배 차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있어요. 곰 같은 경우에 한 뭐 1200 정도 보지 않느냐? 뭐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1200. 그러니까 개보다도 곰이 좀 더 앞서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곰이 좀 더 다양한 냄새를 맡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 분석으로 유추한 냄새와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가 2000가지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해 보자면 한 5배, 개하고 비교해 봐도 한 3배 정도. 그 정도의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능력 자체가 코끼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무슨 냄새를 맡고 살까? 그래서 너무 궁금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끼리들이 그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에 건기와 우기가 막 바뀌는 아프리카의 그런 혹독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섞일 수 있는 냄새를 잘 맡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냄새로 한 20km 밖에서 코끼리는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추정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뭐 엄두도 못 내지. 20km면 어느 정도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바깥에서 오늘 저희 한 1번 질문들까지가 이제 한 20km. 부산이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목동역에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냄새를 한번 맡아 보니까 아유, 저희 요즘 경기 북부 지역에서 누가 지금 지하수 공사하고 있나? 물 냄새가 좀 많이 나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들은. 코끼리들 우리 저기 뭐 과천이나 아니면 저기 뭐죠? 광진구 이런 데 가면 코끼리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동물원에. 그 코끼리들은 이제 물 냄새 이렇게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네. 안양천의 물 냄새를 맡고 있겠네. 안양천이 좀 요즘 좀 물이 불었다야 좀. 자기들끼리는 다 공감하고. 그럴지도 모를 일이죠. 그죠?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후각 탑티어였다. 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즐겁게 보셨다면 뭐 댓글에 코 이모지 같은 거를 올리신다든지 하시면 저희가 조만간 후각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편 괜찮겠죠? 네, 물론이죠. 오늘 뭐 안 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냄새와 후각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나눠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